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기나긴 연휴가 끝이 나고 맞이한 5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월요일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고 또 5월의 한 달은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제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원재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최충성 위원님은 거의 매일 보니까요. 그죠? 저희 배트맨에서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먼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 저희 배트맨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배트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랑 앞으로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 시작하게 된 전문위원 박원재라고 하고요. 저는 증권사에서 기업 분석팀에 있으면서 기업에 대해서 오랜 시간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가려운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충분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업 분석을 그러면 정말 잘하시겠네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배트맨 통해서 꼭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이 아직 개설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본 이슈에 따르면 지금 만드셨다고, 위원님. 이제 지금 막 들어오면서 만들어서. 진짜요? 저한테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위원님. 오늘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전부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급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채팅창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 이런 거는 가감없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드셨군요. 저는 위원님과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직 안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아쉬웠는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샘플러스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이용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그럼 첫날인 거잖아요. 네.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과 앞으로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충성 위원님 괜히 서운하시잖아요. 네. 오랜만에 연휴 끝나고 오신 거니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충성입니다. 끝인가요, 위원님? 굉장히 자주 뵈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들로 앞으로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시도록 많은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이용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이렇게 인사까지 만나봤고요. 5월에 또 이렇게 새로운 위원님도 오시고 5월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까 하는데 오늘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76% 상승하면서 1928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코스닥도 2%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어땠는지 위원님들의 한마디가 궁금한데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방향을 탐색하는 중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분위기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게 실물 경기를 보면 도저히 오를 것 같지가 않은데 주춤주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쭉 그동안에 정리를 해드리면은
3월 19일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32% 오늘부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52%가 회복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상승이고 사실은 목표치에 달성했다고 봐도 이제 들 만큼 올라와서 앞으로는 이제 경기에 대한 지표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자로 코스닥은 또 고점을 뚫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하지만 예측은 거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레 겁먹고 비중을 많이 축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이 장에서 소외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데 기준점을 어느 시점에서 비중을 줄일 거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1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은 코스닥도 코스피도 21선을 깨지를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는 21선이 깨질 때 비중에 대해서 좀 줄이는 걸 고민하고 지금은 유동성이 주는 장을 좀 즐기면 된다. 그리고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순환매에 돌아가는 패턴을 좀 익히셔서 따라가면 너무너무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좀 기다리시면은 다음 섹터를 기다리시면 또 내순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하면은 당분간은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의 시장 한마디는 이런 장을 좀 즐겨보자라고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최충성 위원님의 한마디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시장은 불안하지만 기회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장세,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강연회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군도 오늘 굉장히 잘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섹터군들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지만 이러한 섹터군들의 순환매가 도는 장에서 내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계좌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흐름을 읽고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순환매가 많이 도는 장세에서도 내 종목은 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언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조금 먼저 움직이셔가지고 흐름을 읽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의 시장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오늘은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위원님들의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다면 오늘 장을 흔들었던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파란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상승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을 흔들었던 오늘 장 이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언택트 관련주와 바이오 그리고 IT 중소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언택트 관련 중에서도 이 두 개의 종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언택트 대장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활약이 눈부신 하루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코로나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열풍이 이어질까라는 이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충성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거 원격 의료나 뭐 이런 부분 언택트 관련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좀 많이 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던 건데 기존에도 아마 일반 햄버거 가게나 그냥 마트, 커피점 같은 데 가보셨어도 일단 주문을 사람이 안 받고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런 거 터치를 해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했던 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성을 점점 더 절실히 느끼는 그런 상황이 딱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시대의 변화에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많이 하고 전화로도 주문, 뭐 배달 주문 같은 것도 전화로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한창 뭐 이슈가 됐었지만 뭐 그 부분은 언급드리지 않고, 일단 배달 같은 것도 주문을 할 때 그냥 핸드폰으로 따다닥 필요한 사항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그냥 발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챙겨주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뭐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20, 30대, 40대, 뭐 멀리는 40대까지는 일단 사람과 뭐 소통을 하기보다는 자기 생활을 좀 중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은 시대의 당연한 변화이기 때문에 뭐 나는 저런 것들을 좀 불편한데 나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좀 대화를 하고 뭐 현금 결제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러한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맞춰서 뭐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택트나 결제에 관련주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초입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시작도 하지 않았고, 물론 주가는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서 충분히 낙폭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좀 멀리 보시면 언택트와 관련해서 단순 언택트도 좋지만 뭐 4차 산업과 연관된 그런 기업들을 잘 체크해 보신다면 추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해서 또 오늘 올랐던 결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했는데, 위원님, 네이버나 카카오를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조금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무리일까요? 네, 일단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뭐 대장주, 흔히 말하는 대장주 같은 것들은 뭐 접근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좋지만,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지 뭐 대장주를 무조건 잡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다만 움직임에서도 굉장히 좀 더디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내 성격과 성향에 맞춰서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노리실 때는 눌림목 상승 다음에는 하락이 발생하고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지금 자리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때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천천히 대응해 가는 그런 관점에서는 진입은 가능하신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들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뭐 단순 지금 5%, 10%의 문제가 아닌 100%, 200%의 수익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오늘 달성했던 언택트 대장주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선 괜찮지만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지형이 아예 변했다고까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위원님. 이 그렇죠.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위기 같은 상황이 지나가면은 그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시장은 연출하곤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거의 인류 문명을 바꿀 만큼 모든 사회 전 분야에 거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이제 끼친 영향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택트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했는데 모이지 말고 좀 폐쇄적으로 각자 좀 격리돼 있어라 이랬던 게 언택트잖아요. 네.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 소비 같은 게 세대 간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별화가 됐었는데, 사실 5, 60대 계층에 계신 분들은 이게 온라인을 하고 싶어도 익숙치 않아서 사용을 못 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뭐 어쩔 수 없이 밖에 의식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시켜봤더니 불편하지 않고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온라인이 관습을 바꿔버려서 온라인 문화에 빠져 있었던 세대를 참여시키게 되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이제 그 가장 주목을 받는 뭐 새벽 배송이나 결제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게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예전에 저희가 회사 생활할 때도 무슨 사람이 집에서 일한다, 말이 안 되는 걸로 평가를 해봤는데, 이번에 재택근무를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죠, 이것도. 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사무실에 다 모여서 일할 필요가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화상 회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원격 조정하는 거나 이런 업체들이 또 두각을 나타냈죠. 자, 이게 다 시대상을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원격 의료인데, 원격 의료는 사실 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논의를 모은 다음에 해야 되지만, 기존에는 원격 진료는 절대 안 된다였습니다. 절대 허용할 수가 없고, 의사협회 쪽에서도 안 된다 그랬고, 뭐 책임의 소재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젠 양쪽 진영에서 야, 이게 부분적으로 이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를 열 수 있는 룸이 생겨서 이제 입법 조치를 가지고 어떤 특정 분야부터 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 이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아까 네이버와 카카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1위는 부동의 1위가 삼성전자죠. 2위가 삼성전자가 이제 한 300조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데, 2위가 하이닉스가 지금 59조입니다. 59조인데 통상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신경제와 국영제가 교차할 때는 시가총액 2위를 놓고 많이 다퉈왔어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34조 8천억이고 삼성바이오가 38조. 셀트리온이 아마 합병을 하면은 요것도 한 4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향후 2, 3년 내에 시가총액 2위가 바뀔 수 있는지를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아마 어느 순간에 크로스가 될 확률이 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결국 그 레버리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인터넷이나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는 거는 이 추가적인 이익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투입 비용 없이 이익이 창출이 돼요.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광고업이 주된 수입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커머스 부분에서 빵 터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익이 일어났고, 좀 분사를 했습니다만 웹툰 분야 이쪽에서도 뭐 3천억 이상 수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분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고루고루 수익이 올라오고, 또 그동안 계속 그 수익을 잡아먹었던 일본에 이제 깔려져 있는 라인이라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적자 부분에서 탈피를 하면서 사업 전 부분에서 올라오면서 수익을 기여하더라. 근데 이게 특별히 네이버가 추가 투입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익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 가중치를 더 줘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 상승의 배경이고, 이 흐름은 바뀌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이제 투자자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될 거는 달리는 열차에 탈라르면 안 됩니다. 달리는 열차는 보통 그 숙달된 그 투자자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거는 정거장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정거장이 어디냐? 다 아세요. 다 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이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쭉 뻗어갈 때 올라타기는 다칠 수가 있으니 기다리시면은 반드시 정거장에 정차를 하거든요. 그 정거장에서 탑승을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고, 이 기간이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거장에 내가 편안한 자리, 5일선이 불편하면 11선, 11선이 불편하면 21선, 21선이 불편하면 살짝 깨지는 수준에서 내가 이 방향성을 믿는다면 이 차에 올라타겠다. 결국 우리가 목적지 부산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산만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급행열차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다가 떨어지면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올라타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의 패턴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항상 습관을
나는 정거장에서 올라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은 기업을 알고 방향을 알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알면은 주식은 정말 괜찮은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뜨면서 시장의 판도는 방향성을 정확히 보여는 줬지만 그걸 언제 올라타느냐는 달리는 열차 도중이 아닌 정거장에서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움직였던 섹터군 중에 바이오주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대감에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었고 또 개별 모멘텀으로 상승한 일부 바이오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이오주 정말 과거의 영광 때문에 놓지 못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박원재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위원님, 오늘 제가 이렇게 바이오주를 이슈로 뽑았잖아요. 네. 이 이슈 받아보시고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바이오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굉장히 어려워서 저와 같이 오래 투자한 사람도 바이오를 아무리 공부해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 이제 국내에서 4차 산업을 리드하면서 끌고 갈 산업은 IT, BT입니다. 두 섹터가 코스닥에선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렵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데 좀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를 좀 나눠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암 관련된 항암 치료제가 있고 네.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왔던 진단이나 이런 바이러스 관련된 섹터, 항암 관련해서 이제 면역 관련 섹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제약 섹터, 뭐 줄기세포, 마이너로 줄기세포 이런 쪽이 여러 쪽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섹터가 있고 기대감을 갖고만 가는 섹터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는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추정하기 어려운 쪽에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놓치지 말고 좀 쉬운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 섹터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제약 바이오는 종목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기대감을 가지고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고 기대감을 갖고 쭉 올라갔다가 이게 실패했다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한번 겪어봤죠. 네. 임상 3상을 누구나 다 기대했었던 세 종목이 전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그 상처를 갖고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식은 내가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바이오 섹터 중에서 확실하게 이제 그게 드러나는 섹터가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 쪽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바뀌는 게 뭐냐면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결국 오리지널 제약이 워낙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카피하기죠. 근데 단백질로 이제 카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이게 진작에 진입해서 글로벌리로 지금 넘버 1, 2로 가고 있는 로젠과 이제 3 세 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오리지널 약이 굉장히 로비를 통해서 시장을 지키기 때문에 침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 지역이 이제 민낯이 드러난 거죠. 야, 미국이나 유럽이 저렇게 의료 체제가 형편없었어?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쓰러지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저렇게 형편없나? 그 이면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지금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 재정이 바닥이 나는 상태에서 비싼 오리지널 약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밀러 약이 굉장히 침투가 쉬워졌고 특히 미국 시장에 이제 셀트리온이 침투하려고 트룩시마가 굉장히 오래 준비를 했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침투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 물론 영업이율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파이프라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후광 효과는 좀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SK 하이닉스와 역전을 할 수 있는 유력한 기업 중에 두 업체가
합병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쩌면 역전도 가능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쉬운 섹터로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RNA 변형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계속 자가 복제를 하면서 변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추적해서 잡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치료제는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데, 미국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렘데시비르가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처방약으로 생각하고 활동 재개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암 치료제가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다가 그게 안 됐을 때 충격을 먹는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는 크게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쓰는 렘데시비르분, 그다음에 에이즈 치료제를 쓰이는 칼레트라군,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는 클로로퀸 세 가지를 이제 보통 주 원료로 해서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 연관된 종목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연관된 종목에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보이는 섹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슬림을 하자. 그리고 종목도 한 종목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집어넣지 마시고 묶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약바이오 20%를 넣겠다 하면 네 종목을 섹터별로 대표주를 잡아서 편입을 하시면 계좌의 안정성도 높이고 시장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정말 이 바이오주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만 튀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만 각각 보셨다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께 이 이슈 여쭤볼게요. 위원님, 이 이슈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오늘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물론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는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좀 이렇게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시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대감에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종목 자체가 섹터분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더 올라갈 것이라는 마냥 그런 기대감보다는 살짝 정말 좀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최근에 시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유명했던 그런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을 발굴할지언정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섹터군들 아까 앞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야 뭐 코로나 관련해서 차익 실현, 뭐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고 해도 일단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마냥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정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전반적인 뭐 감염병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정부적으로 기존에는 뭐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도 겪으면서 일단 지금 코로나19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는 뭐 일이 닥치면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뭐 마스크도 쓰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진행하긴 했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입니다. 추후에 다른 그러한 것들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일단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방향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파미셀이나 이러한 종목들도 좋은 종목이지만 추후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잘 살펴보고 추후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금이 유입되는지. 바이오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상 재무제표거든요. 일단 재무제표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는 영업이익이 보시면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이게 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돈이 없어도 돈을 지원을 받아서 뭔가 연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기업들을 잘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너무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주의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도 백신이 없다는 점을 좀 잘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충성 위원님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에 많이 올라온 종목은 좀 주의를 하자라고까지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정말 제약 바이오주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기대감으로 상승한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2가지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업종과 거기서 하나의 종목씩을 위원님들께서 꼽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충성 위원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정말 아까 박원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고 있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보는지 지금 눈이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충성 위원님 오늘 어떤 업종 꼽아주셨어요? 네, 일단 오늘은 뭐 육계 관련 종목들 섹터를 빼놓을 수 없을 거고, 제가 토요일 날 강연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일단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의 육류 대란과 관련해서 뉴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육류 대란이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닭고기나 뭐 수산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추세를 좀 강하게 줬고 1,030원 오늘 종가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마니커라는 종목이고요. 네, 6개 하면은 이제 마니커 그리고 하림 같은 종목들 많이 아실 텐데, 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마니커 FNG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달성하는 모습이었고,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조금 달성 시도를 하였지만 살짝 차익 실현 매물에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18.94%에 오늘 종가 마무리 했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추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앞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V자 패턴 만들고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도 천천히 접근 가능하시고, 눌림이 아니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편하시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진입하셔도 되고, 일단은 목표가는 1,200원 자리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오늘 중간 자리 935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의 육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수혜주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많은 종목들 중에서 마니커를 고르셨어요, 위원님. 뭐 마니커 FNG도 있고 하림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리브로도 있고 여러 종목 있는데 왜 특히 마니커를 집중해서 보셨어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또 공략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긴 했습니다. 마니커 FNG나 뭐 다른 종목들 상한가에 달성을 하긴 했는데, 매도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지는 않았어요. 매수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히려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안정적인 상승을 덜 준 그런 종목, 단기성으로 좀 물량을 빼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일단 이런 관점에서 지금 좀 리스크를 항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조금 추세를 탄력성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승했던 종목 중에 이제 마니커 최충성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200원, 손절가 935원까지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박원재 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떤 종목 고르실지 되게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 집중하셨어요? 오늘은 한번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추억을 소환하시라고 증권 업종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증권 업종. 아무도 주목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거의 뭐 주식 취급도 못 받은 지가 한 10년 되네요. 네. 근데 제가 추억을 소환드리는 거는 최근에 그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죠. 네.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유일한 주체가 개인인데, 개인 자금이 들어올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개인들은 일단 익숙한 거를 좋아하고요. 많이 익숙한데 실적 좋은 것들을 찾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년도 말에 대한민국 가장 주가 상승폭이 컸던 트로이카 시절 네. 대한민국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85년 150포인트에서 89년 1000포인트를 가죠. 그때 트로이카라 해서 증권, 금융, 건설, 무역회사들이 수백 배씩 뛰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뭐 시골에서 소 팔아서 주식한다.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때 한번 IMF 이후에 증권주가 또 짧은 시간에 100배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도 개인들이 주로 해서 주도를 한 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환될 게 2007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올라왔을 때 증권주들이 많이 뛰었는데 그때 증권주의 청산 가격이 한 2.4배수 됐습니다. 2.4배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청산 가치 대비 2.4배수 정도로 평가받았던 시기가 그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올라서 증권업종 평가액이 청산 가치 0.3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증권사들이 천수답이라 해서 그동안 사업 구조가 불투명하다, 성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로 평가를 절하했는데 후회당했잖아요. 돈을 잘 벌어요. 실질적으로 퍼 기준으로 전부 한 자릿수입니다. 3배수가 수두룩하고요. 청산가치 0.23대. 이거는 싸도 너무 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좀 상대적으로 움직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좀 편한 쪽, 우리가 익히 하는 쪽, 사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쪽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10년 단위로 있어서 오늘은 한번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증권업종이나 건설업종, 지방건설주, 은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은행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좀 아이디어에 넣으셔도 나쁘지 않을 위치가 오지 않았는가. 지금 유동성은 굉장히 받쳐주고 있는 장인데 그러면 싼 걸 찾을 텐데 그거보다 싼 주식은 지금 시장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여러 개를 뽑아왔는데 네, 고르고 그 중에서 고르셨죠? 이제 교보증권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 교보증권. 네, 교보증권이 잘 벌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2,600억이네요. 2,600억인데 퍼가 3배수예요. 그럼 작년에 얼마의 이익을 냈냐 하면은 항상 그 기업이 재무추이로 저는 이런 걸 잘 보는데 재무추이를 보면은 19년도에 영업이익이 1,100억 났네요. 18년에 900억, 17년에 900억, 계속 900억대를 한 4, 5년 냈는데 시가총액이 2,600억입니다. 네. 청산가치가 0.28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가치 대비해서 0.28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수익이 안 날까요? 날 것 같은데요? 이미 증권사는 그 위탁매매 수수료 비중이 10%대로 다 떨어지고 굉장히 수익원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매매하고 교보증권은 특히 파생상품 거래에 특화되어 있어요. 저마다의 특화된 상품이 있고 일임을 받는 자산운용업, 그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로 하는 2차 이자 수익 이런 게 굉장히 폭넓게 돼 있어서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문제가 없는데 10년째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러면 통상 회귀의 법칙상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그냥 포트에 하나 넣어둬도 혹시 잘 걸리면은 꽤 큰 수익을 줄 수 있고 혹시 밀려도 이 가격이라면 그냥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고 믿으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보증권 기준으로 해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 네. 오늘 가격이 7,360원이에요. 종가가요? 네, 그런데 그냥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건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일, 10일서 항상 제가 정거장 말씀을 드렸죠. 정거장에 오면 그때 들어가서 위기 전 상황인 한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보겠고 9,000원, 만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 사실은 좀 밀리면은 손절 전략을 제시하라 해서 제시한다면 한 5,500원 선 내려가면 오래 고생할 수 있으니 손절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이런 종목은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이거 샀는데 10% 못 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억을 소환하는 차원에서 증권업종과 교보증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 오히려 가장 바닥을 끼고 있는 종목에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증권 관련주 중에서 교보증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9,500원, 손절가 5,500원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장 이렇게 잘 정리를 해봤다면 내일장 이제 9월 전까지는 연휴가 없다고들 해요, 위원님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이제 앞으로는 거래일들을 마주를 해야 되는데 내일장에 좀 공략이 가능한 베스트 공략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원재 위원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긴장도 하나도 안 하시고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한테 베스트 공략주 먼저 여쭤봐도 돼요? 최충수 네, 위원님?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원재 위원님한테 먼저 오늘 베스트 공략주 여쭤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사실 요새 종목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거장에 걸리는 종목이 잘 없어요. 네, 자꾸 지나가요. 다 이제 그 위로 그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방향이나 이런 거는 좋아서 알겠는데 정거장 종목 찾기가 굉장히 다행히 오늘 반도체 쪽 섹터도 이제 다 머리를 들었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쨌든지 4차 산업 중심의 성장 주식이 주도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중심의 성장주를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그동안 장기 소외되면서 낙폭과대했던 것들도 한번 키를 잡아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활동 재개되면 그 보복적 소비라 그러죠. 그래서 억눌렸던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쪽을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종목을 잡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복적 소비에 관련된 거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화성인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화성인더요? 예, 화성인더가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아디다스라는 스포츠 신발 브랜드 알죠? 네. 스포츠 브랜드 신발이 글로벌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네요, 위원님. 이게 과점 시장입니다. 과점 시장이 돼 있어서 나이키가 한 40%, 아디다스가 한 18%, 뉴발란스가 한 5%, 그 다음에 아식스가 한 5%. 이렇게 이제 다 브랜드화 시켜서 전 세계에 그 과점 시장을 누리고 있는데 항상 업종이나 섹터를 보실 때 독과점 섹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과점 섹터를 갖고 있으면 가격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소비자한테 그 제조다 원가 이상의 가격 전가가 가능해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서 2위를 점하고 있고 아디다스는 이제 그 중에서 한국계 로컬인데 이게 아디다스가 미국 기업이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대만계가 ODM으로 받아가는 게 80%좀 되고 우리가 한 18% 수준 돼서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탈중국화가 많이 얘기가 되죠. 네. 그런 수혜도 좀 받을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아디다스가 굉장히 오다를 받는 데 있어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납품을 지어나가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원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재무 추이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 화면으로 한번 키워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게 자 매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0년에 1000억에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성장을 합니다. 쭉 올라와서 2019년에 1조 4천억. 이익도 꾸준히 성장해서 작년에 1000억이 달성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재무를 보면서 이렇게 전 상장 기업을 다 찾아도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꾸준히 성장한 기업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는데 이거는 당연히 회복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익 성장이 꾸준하고 매출처나 이런 게 독과점 업체이기 때문에 원청에 하청받는 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탈중국화의 수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좋은 종목으로 하고 싸게만 사면 되는데 지금 적당히 가격이 눌리고 머리도 살짝 들어서 움직이는 초기 상태에 와 있어서 네. 굉장히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도 떨어지는 때 매수를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수급도 좋고 기업 펀더멘탈도 4,800억이 시가총액인데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났으니 비싸지 않다. 그래서 청산가치도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안 붙었어요. 1.46. 그다음에 펀은 그냥
과거 포로에서 7.9배수.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싸다. 그러면 방향성 보고 들어갈 만하더라서 화승 인더를 갖고 왔고요. 목표 가격은 위기 전 가격 11,000원, 12,000원은 쉽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셔서 11,000원 수준 목표가를 보시고 손절가는 굳이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 생각하고 틀려서 이게 반대로 가는데 제 말을 듣고 혹시 편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단톡 카톡방이나 이쪽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화승인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탈중국화 수혜주로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화승인도와 관련된 또 AS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샘플러스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계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 시간인데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은 팜스토리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잘 갔는데요, 위원님? 네, 일단은 물 들어올 때 저어야 되고, 일단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엔터주, 기존의 엔터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보여드렸지만, 일단 섹터분들이 순환매가 도는데 그런 생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섹터군들이 순환매가 돌 때는 최근에 대장을 잡았던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어느 정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다가 그 다음에 다른 섹터군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팜스토리 6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미 육류 공급 차질 소식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단기간에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고,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고서는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강연회 이후부터 일단은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더워졌어요. 아직 복날은 멀었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복날에 맞춰서 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총선주 관련해서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총선 때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총선이 나오고 나서 낙폭이 나오는 거를 좀 느끼셨을 겁니다. 일단 6개 관련해서도 똑같습니다. 기존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그 주가의 트렌드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단기 추세 상승 구간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천천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상한가에 달성한 마니커 FNG의 또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300원,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1,300원 목표가를 드리고 손절가는 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서 꼽아주셨던 업종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내일장 베스트 공략주도요.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는 팜스토리고 목표가 1,300원, 손절가 1,000원 잡아드렸고요. 아무래도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이제 종목 중에서 팜스토리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최충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오래되긴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하이트질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난 종목도 한번 AS를 받아볼까요? 네, 일단 하이트 진로 관련해서는 뭐 딱 맞아 떨어지기 저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가 5월 딱 되자마자 굉장히 좀 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연휴도 시작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를 받고 오히려 좋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도 5일선 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7%? 에서 8%, 한 10%까지도 수익을 많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관점에서는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열어두시고, 5일 이평선 기준선으로 대응을 하셔서, 왜냐면 5일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발생을 하고 추후에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뭐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5일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신규 관점에서 좀 접근을 원하신다면 단기성으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눌림목 구간을 갖는 그 상황에서 한 3만 원 정도
보시고 저 자리까지 한번 오면은 천천히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공약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박원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출연이셨는데 1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들어볼까요? 재밌게 잘 1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여주실 모습이 더 많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박원재,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이야기 나눈 이야기보다 더 풍성한 내용들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오늘 두 분의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